건강한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이 높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그때 먹어도 됩니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경우 자신이 걸릴 확률은 한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접촉을 피하고 수건을 따로 쓴다든지 잠을 따로 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타미플루를 먹으면 전염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강조하는데 그거 말고 뭐를 해야 되나요? 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자고 과음이나 과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도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신종플루가 상륙했던 일본은 한때 공황에 가까운 상태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도쿄 박장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봄 도쿄에서는 마스크를 구하려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거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민들로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광경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ケアあれば手が拭いてますね。今とそんな程度かな。感染してもあんまりひどくならないっていうのが分かったせいなの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 신종플루로 사망자가 3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일본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만 80만 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생각만큼 붐비지 않습니다. 동네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서고 있는 데다 열이 없으면 병원에 오는 걸 자제해달라는 권고가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熱が出たらやはりすぐ来てくれた方がいいですけれども、症状がない時に検査しに来るのはあまり意味がないと思います。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초중등학교도 지난 봄과는 달리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나오면 학급이나 학년을 폐쇄하는 경우는 있어도 현재 도쿄 도내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휴교한 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계를 늦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대부분 소독약을 비치해 놓고 손 씻기나 양치질의 중요성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직원의 20%가 결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고 만일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를 짜놓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백신 부족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산 초기 큰 혼란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전반적으로 냉정한 자세를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박장호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전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 무상교육이 추진됩니다. 여권은 내년부터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영어 무상교육 방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내년부터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 영어 교육이 실시됩니다. 후년엔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되고 2012년엔 중학생, 2015년엔 고등학생도 정규 수업을 마친 뒤 무료로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사진은 일반 교사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외부 강사를 고용하거나 사설 학원의 참여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 걱정을 하겠죠. 근데 그건 단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저소득층부터 먼저 해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밝힌 영어 무상교육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준 차에 의해서 반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게 아주 친밀하게 합니다. 학교 공부를 가지고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완벽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여당과 교육과학부 이주호 차관, 청와대 곽승준 미래위원장 등 여권의 사교육 대책팀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영어 무상교육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외고 개편에 이어서 영어 무상교육까지 사교육과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네, 파격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준성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이혜숙 씨는 자녀 사교육비로 매달 130만 원을 씁니다. 이 중 영어 학원비만 70만 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분들은 거의 마이너스 대출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중고등학교 때 투자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대세가. 작년 한 해 영어로 쏟아부은 사교육비는 6조 8,500억 원, 전체 사교육비의 33%입니다.
서울 잠실의 이희정 씨도 큰맘 먹고 600만 원을 들여 초등학교 5학년 아들에게 2달간 해외 어학연수를 시켰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이 영어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일단 귀가 솔깃한 일입니다.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실력 향상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영어 할 수 있으면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잘 되면 좋죠.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영수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은 훨씬 더 이렇게 증가했고, 사실은 이런 수업 부담의 증가는 어떤 정규 수업의 어떤 질의 저하나 이런 것으로 또 이렇게 결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학교가 학원화될 수 있어 공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거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에서 뭐 인기가 있거나 보수를 많이 받는 선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그분들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면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방과 후 학원 수업을 제치고 학교를 선택할지가 이 제도의 성패와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5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조금 전부터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첫 집계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먼저 경기 수원 장안입니다. 현재 10.1%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1위 민주당 이찬열 후보가 49.2%의 득표로 44.1%를 득표한 2위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를 395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 안산 상록을입니다. 개표가 2.5%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41.6%의 득표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위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와는 46표 차입니다. 자, 계속해서 강원 강릉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2.7%의 표가 확인됐습니다. 1위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가 47.9% 득표, 2위 무소속의 송영철 후보가 38.5% 득표했습니다. 자,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보시겠습니다. 개표가 0.5%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정봉구 후보가 47.6%의 표를 얻어 현재 1위입니다. 한나라당 경대수 후보가 40.9% 득표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당초 최대 접전 지역으로 꼽힌 수원 장안의 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임명은 기자, 네, 개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개표 작업이 한창인 지금 이곳 수원 장안의 개표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곳 수원 장안 지역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초박빙 지역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인 밤 8시 40분쯤 각 투표소로부터 60여 개의 투표함이 모두 도착했고, 선관위는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표 초반인 현재 민주당 이찬열 후보가 400여 표 차이로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야 참관인들은 혹시 모를 무효표 시비 등에 대비해 개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강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극심한 혼전 양상을 띈 데다 각 당이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던 만큼 결과는 예측 불허입니다. 현재 여야 지도부는 각각 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의 대략적인 윤곽은 밤 11시쯤이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재보선은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 거취는 물론 세종시와 사대강 같은 전국 쟁점, 또 차기 대권 주자 간 역학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개표 현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수성고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용산 참사 농성자 9명에게 1심 법원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농성 중인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성자와 경찰 등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 참사. 법원은 당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 철거민 대책위 위원장 이충현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년, 농성자 김대원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에게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막루에 올라갔다고 해도 공무 집행 중인 경찰을 사망하게 한 점 등은